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지요. 저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주로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무려 2년 동안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잖아요.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와, 정말 잘 됐죠? 지금은 저만의 공간을 마련했고 서울 거리 공연단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요즘 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제가 진격의 할매라는 프로에 나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의뢰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주제로 제작진이 그렇게 바꾸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국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송 출연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제가 최근에 스피치 자격증을 땄거든요. 강연하는 공연자 활동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방송 체질도 아니고 방송국은 짜여진 대본대로 제작진들의 의도대로만 만들어진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전파되는 것에 대한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멘탈도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팁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집주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이 잡힌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전세 사기 당한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신축 원룸이었거든요. 집주인 말씀으로는 저 뒤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근저당을 완전히 없애겠다, 빚을 다 갚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실인 원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이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집은 절대 전세 살지 마세요. 근저당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반 건축물에 체크되어 있는 집은 절대 구하지 마세요. 그 전세금을 제가 못 받았던 집이 처음에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옥탑을 지으셔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된 거예요. 제가 만기가 됐을 때 집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집을 안 받아주는 게 위반 건축물이라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근저당밖에 없었는데 이사할 때 보니까 가압류도 걸려있고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고 난 뒤에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신축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위반 건축물인 곳은 들어가지 마세요. 전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탑은 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옥탑은 제가 살아보니까 춥고 덥고 무섭고 3가지를 견딜 수 있는 분은 옥탑을 구하세요. 그 정도로 살기에는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은 꼭 피하세요. 세 번째, 근린생활시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거든요. 근생인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게 근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주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심이 있는 그런 부동산에서는 근생이라고 하면 아예 접수를 받지를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생인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집을 빼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근생은 절대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인과의 계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꼭 집주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세요. 만약에 자식이 왔다 아니면 부모가 왔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해준다? 그런 것도 믿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근저당 잡힌 집은 구하지 않는다. 둘째, 위반 건축물은 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근생, 근린생활시설은 구하지 않는다. 네 번째, 대리인과의 계약은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전세 사기 피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위치가 좋고 싸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돌려받았지 요즘에는 너무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안한 요소들을 만들지 마세요.
구하세요. 저도 근저당에 있는 집을 구한 것을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혼자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했으면 10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저를 보시고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4가지만이라도 지켜서 집을 구하세요. 지금까지 전세를 구할 때 피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 없으시겠죠?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좋은 면만 보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72년생 권지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지금 행복하세요.